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8월 둘째 주죠. 이제 첫째 주는 이제 서울이 쉬었고 7월 마지막 주는 부산이 쉬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주는 제주가 쉬면서 서울이 토요일은 10개, 일요일은 15개입니다. 그것도 분할이 12개 경주예요. 예, 그만큼 이제 원래 이제 편성을 하기로 했던 경주들이 다 깨지면서 특히 이제 이세마들 경주가 2개였었는데 3개로 늘어났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비 피해는 없으십니까? 예.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경주로의 어떤 모래가 쓸려 내려가면서 수요일날 이제 화요일날 저녁인가요? 마사에서 이제 연락이 오기를 조교팀에서 수요일 조교가 없을 수도 있다. 근데 결국에는 했습니다. 근데 이 가서 보니까 배수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배수가 잘 돼요. 근데 이제 비가 많이 오면 골이 파지지 않습니까? 물길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말들이 이제 밟으면 제가 이제 예를 드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계단을 우리가 헛짚으면 뭐 등에서 식은땀 나듯이 그러면 말들이 골절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느냐 마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엔 했고요.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주로가 지금 금요일 아침 9시 발표가 포화 18%죠. 18%인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불량주로 해서 잘 뛰는 말들이 있어요. 그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 예시장 가면은 이렇게 가면 쓰는 말 있잖아요. 눈 귀가 나오게 가면, 그러니까 얼굴 가면이라 그러죠.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귀는 나와요. 귀는 나오고 그냥 얼굴만 이렇게 가면을 쓰는 말이 있는데 이런 말들은 모래를 맞는 걸 싫어하는 말들. 특히 이제 예전에는 이 망사 가면이 없었기 때문에 눈에 망사 가면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가면을 씌웠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귀가면을 씌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에다가 귀를 하나 덧붙이는 거예요. 귀는 이렇게 이제 내자라 그러나요? 가죽으로 해가지고 귀를 폭 씌워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왜 그런 귀가면을 씌우냐면 겁이 많은 말들. 겁이 많으면 이제 뒤에서 오는 소리가 들리면은 자기 스스로 막 도망가려고 해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 기수가 제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귀가면을 씌워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은 이제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그 가면 안에다가 이제 겁이 많은 말들은 손뭉치를 이렇게 막아요. 귀를 틀어 막아요. 그리고 가면을 씌워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도 안 들리죠. 거의 안 들리죠. 우리 손가락으로 이렇게 집어넣어도 소리 잘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소음을 막 틀어 막고 이제 뛰는 말들이 있는가 하면 있었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는 뭐 나머지 차 한 달이라든가 뭐 이런 거 요즘에는 이제 눈 망사 가면도 있고 이제 그런데 그 요는 뭐냐면 이 불량주로 해서 잘 뛰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제 불량주로 해서 그러니까 그런 마필들 좀 잘 그 구별해 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한 2마리인가 3마리 정도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컨디션도 좀 괜찮아졌고요. 근데 이런 마필들이 보통의 줄에서는 잘 못 뛰거든요. 근데 불량 줄에서는 잘 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뭐 특별하게 저거 한 게 없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왔다는 것만 뭐 좀 여러분들이 기억에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8월 13일 토요일 첫 경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산 육군 1000m입니다. 두세 말. 이 경주는 그냥 쉬어가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번 아르고 공주가 이제 당연히 실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인기 1위가 나오는데 얘를 축을 해서 뭐 분산 배팅을 해야 돼요. 근데 아르고 공주가 제가 생각했을 때 무조건 인기 1, 2위는 나와요. 뭐 인기 1위가 나올 확률이 높은데 아무래도 이제 뭐 기수나 외곽 게이트나 이런 것들이 불리함이 있기 때문에 조금 등한시하는 예상가들도 있었기 때문에 뭐 1, 2차권 있지만 이제 1, 2차권까지는 봐줄 수밖에 없는 그런 마필이고요. 근데 나머지 마필들이 시원하게 이거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공략을 할 수 있는 마필이 없어요. 근데 아르고 공주 7번 아르고 공주도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발 쓰는 게 현란해요. 조금 무리한 전개만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위험성 때문에 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쉬어가시라고, 또 하나는 이제 분산 배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메리트가 없어요. 예,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첫 경주는 좀 건너뛰고 가자. 뭐 삼복승식, 뭐 삼상승 이런 게 좀 안 돼요. 예, 안 되기 때문에 첫 경주는 좀 건너가자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9마리가 출전해 있는 3경주입니다. 1200m고요. 국내산 6등급 안말 경주입니다. 좀 위험하죠, 이 경주도. 이제 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3번 럭키인디입니다. 럭키인디 유승환 기수가 타고 이제 2차 간번 온 마필인데, 그 전에 누가 탔었죠? 그때 한번 제가 3차 골 때 한번 김효정 기수, 김효정 기수가 기승했을 때 한번 공략했다가, 뭐 말 큰 능력은 없습니다. 근데 전부 다 능력이 없어요. 이 1번 금아이티 같은 경우 보면 일요일날 조교도 안 나오고, 왜 쉬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야간 경마라 월요일, 화요일날 조교를 안 하기 때문에 일요일날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얘는 3일을 쉰 거예요. 근데 3일을 쉬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안에서 이제 어떤 뭐 막말로 얘기해서 뭐 워킹머신을 했는지, 뭐 산악을 좀 돌아다녔는지 그건 모르지만, 일단 경주는 그래도 나와서 속보 한 바퀴씩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일, 월, 화 3일을 지금 쉬었어요. 중간에 그렇게 쉬었기 때문에 좀 알 수가 없고요. 이제 4번 스위트 카카오입니다. 뭐 발 쓰는 게 높잖아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발 쓰는 게 높은 마필이고, 그 다음에 8번 베스트 팔콘인데, 이 경주에서 제가 럭키인디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위대한 한마라든가 베스트 팔콘이라든가 이 앞에 가려고 하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제 선두권에 갈 수 있는 마필이 이 럭키인디입니다. 따라가면서도 되는 마필이 럭키인디예요. 물론 이제 유승환 기수가 조금 피하려고 바짝 붙은 그런 건 있었습니다만은, 얘도 바짝 붙을 수 있는, 그러니까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모래 여파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마필이 이 럭키인디인데, 거기다 이제 부담 중량까지 가벼워졌기 때문에 좀 그나마 이제 복승식권에서는 좀 공략해 볼 만한 그런 가치, 메리트가 있는 마필이고요. 자, 2번 대승가운입니다. 몇 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었는데, 이런 경주에서는 조심하셔야죠. 왜냐하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럭키인디 3차 골 때, 김효정 기수가 3차 골 때 제가 그날 뛰는 걸 보고, 저 말은 능력이 없구나. 그냥 겉만 번지를 한 그런 마필이었었죠. 근데 이 2번 대승가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럭키인디는 뭐가 흠인 줄 알아요. 제가 이제 어떤 단점을 좀 저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만큼밖에 못 뛰는구나라는 걸 단정 지을 수가 있는데, 이 대승가운은 사실 찾기가 힘들어요. 하나 이제 예측하는 건 있습니다만은, 그거 갖고는 아직 뭐라고 좀 단정 짓기는 없는 게, 뛸 때 보면 이게 혼합 4군 TG 에너지랑 동반 스포를 했는데, 아주 뛸 때 보면은 시원시원해. TG 에너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480, 90 이렇게 나가는 마필인데, 얘는 한 440km 나가잖아요. 40km 차이인데 주폭이 거의 대등해요. 탄력도 저 건너까지 가고. 근데 훈련에선 그렇게 잘 뛰는 말이, 실전에 가면 또 못 뛰는 말이 간간히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그래도 좀 나머지가 앞에서 다 좀 무너지기 때문에 일단 2번 대승가운을 좀 눈여겨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9번 원더풀 무직입니다. 얘도 아직 뭐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조금 뭐랄까 좀 뻣뻣함? 이런 것들이 있어요. 좀 이렇게 어깨 나가는 게 시원시원한 맛은 좀 없는데 똑바로 뛰기 시작을 해요. 그런 것들은 뭐냐면, 조금씩 뭔가 변화를 보이는 거예요. 큰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요만큼씩 이제 뛰면서 걸음이 좀 달라지는 정도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런 경주에서는 여기서는 좀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 근데 뭐 좀 피해 가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전부 다들 무능력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하여튼간 뭐 제 역할은 이 경주에서 그나마 이제 능력말을 선별하는 건데, 그런 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좀 쉬어 가시되, 그래도 공략을 한다면 따라가도 괜찮은 럭키인디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3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마리가 출전해 있는 4경주입니다. 1200m고요. 국내산 6등급 암말 경주입니다. 이 경주에서는, 이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이제 국내산 육군 마필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배팅이 안 되는 경주죠. 근데 하나 이제 만약에 이게 배당을 많이 뺏어가주면 좀 공략의 메리트는 있죠. 이 10번 동서의 거리입니다. 이 마필은 제가 이제 뭐 그런 표현까지 이제 제가 왜 그렇게 좀 조금은 뭐 좀 해서는 안 될 말이죠. 배터에게는 있어서는 안 돼, 배팅권에 있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드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능력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컨디션이 좋냐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로지 선행 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동서여 거리, 10번 동서여 거리 선행 가서 무뎌지는 거 봤잖아요. 여러분들도 봤고 그냥 혼자 쉽게 선행 갔어요. 그런 경우가 한두 번 있거든요. 따라가면서 이제 그 다비드 기순가가 한번 입상을 했습니다만 그 편성이 무척 약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바깥쪽에 밀려 있고, 또 안쪽에 이제 원더레이스라든가 PNS 싱, 뭐 스피어킨 이런 마필들이 내측에서 빠른 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빠른 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섣불리 놔주지는 않을 거예요. 자리를 그렇게 쉽게 놔주지 않는데 지금 컨디션도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쟤를 동서의 거리 아주 많은 배당을, 그러니까 많은 인기를 차지하지 않는 이상은 배팅에 좀 메리트가 없습니다. 원더레이서 좀 그렇죠. 지난번에 뭐 따라가기 아주 급급한, 뭐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베스토바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죠. 너무 믿지 마십시오. 제가 한번 입상하고 지난번에 그랬죠. 믿지 마십시오. 왜 믿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아미고 공주인가요? 뭐 그 공주나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발 쓰는 걸 보면 아미고 공주인가, 뭐 아르고 공주인가, 아르고 공주요. 예, 걔처럼 발을 좀 현란하게 써요. 현란하게 쓰는 데다가 또 높기까지 채공이 있어요. 그 지난번 그 입상할 때 보면 뒤에서 잡았다 그랬죠. 힘한 배를 최대한 했다 그랬잖아요. 똑같이 탈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A라는 말을 제가 당시에는 뚝섬 시절에는 한마방에서 보통 1년 2년씩 있어요. 계약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당시에는 주무부서인 경마과에서 너는 1조에 가서 있어. 이제 오늘부로 1조에 이제 배치됐어. 그럼 그게 기본이 1년이에요. 예외적인 건 있어요. 예외는 뭐 3개월, 6개월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이 1년이에요. 어떤 기수는 조기사하고 마음이 잘 맞으면 2년, 3년, 뭐 올해도 있지만, 그래서 한 마리를 그러니까 계속 타야 돼요. 똑같은 말을 계속 타는데, 이 말을 갖다가 매번 똑같이 타느냐?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똑같이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 베스토바 같은 경우도 어떻게 똑같이 탈 수 있느냐, 정말 그러면은 정말 기가 막힌 기술입니다. 힘의 어떤 안배라든가 주먹의 어떤 그 강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심리가, 기수가 사람이다 보니까 그 흐름에 맞춰야 되거든요. 주먹이 풀어질 수도 있는 거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간 요는 똑같이 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베스포의 단점이 이제 그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힘을 많이 안배해줘야 되는데 똑같이 탈 수 없다. 네, 그런 얘기였었고요. 이제 스피어 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 인기 1위에서 뭐 뒤에서 날라왔는데, 랠리큰 빼놓고 뭐예요? 제가 그때도 젤로스도 안 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경주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경주도 이제 동서여 거리 만에 하나 뭐 배당을 많이 뺏어가서 한 4마리로 압축을 했어요. 해가지고 얘네들을 복조로 엮어? 이건 좀 메리트가 없고, 축을 세우기는 조금 어렵고, 축을 저는 욕심 같아서는 이제 5번 PNS 싱을 보고 좀 높이 평가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주로 조교가 조금 약해요. 그죠? 예. 숫보가 없이 그냥 그걸 대신해서 수영적으로 했는데 숫보가 없어요. 그 말은 좀 경쾌함은 있는데, 그래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영조교로 폐활량을 이렇게 심호흡을 터뜨려지는 것과 내가 전력 질주를 실전을 방불케 하는 습보를 해서 호흡을 터뜨리는 것, 요건 조금 차원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좀 그런 어떤 훈련이 조금 한 번만이라도 좀 습보를 했다면 제가 좀 강하게 좀 어필해 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게 조금 아쉽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4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9마리가 출전해 있는 5경주입니다. 1300m고요. 네. 6경주에서 이제 이 건곤일척입니다. 매번 지난번에 빅토르에서 안토니역에서 결정타가 없죠. 결정력이 없어요. 뭐 인기 볼까요? 인기 3이에요. 지난번에. 그 다음에 그 전에 인기 2, 안토니오 기수가 인기 2, 이현준 기수가 인기 3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대승가온도 말씀을 드렸죠. 이 건곤일척도 거의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 건곤일척은 계속 나올 때마다 변하겠지 그러고 꼭 말씀을 드리는 마필이에요. 뭐 좀 끼워 넣기도 하고 어떤 때는 축으로 공략을 좀 권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사실 한 번도 7번 뛰면서 3착만 2번 온 게 다예요. 그러니까 결과만 놓고 보자고요. 7전 중에 3착만 2번 왔어. 근데 내용은 뭐예요? 매번 인기를 차지해요.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예, 얘도 아까 얘기했던 대승강호이랑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조교를 바꿨고 그 다음에 선행을 갈 찬스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기회예요. 이제 이거는 분명히 여태까지 보여준 어떤 결정타가 결정력을 못 보여준 게 이번에도 이제 선행을 가서 드러내면 얘는 능력이 없는 거고 만약에 선행을 가가지고 시원하게 뛰어버리면 뭐 그동안 이제 뭐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그걸 좀 못 뛰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 찬스인데 선행을 어떻게 가느냐도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레오파입니다. 이게 또 마찬가지예요. 얘도 보면은 똑같아요. 힘이 덜 차 있어가지고 좋은 체형, 좋은 리듬감을, 유연성을 갖고 있는데도 그냥 하루, 그러니까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 하루 종일 뜨는 것 같아요. 쳐다보면 슬로우 이런 식으로 뛰어요. 이런 마필들은 힘이 차면 벌써 밑으로 쫙 깔리고 부드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탄력을 낼 겁니다. 조금 더 이제 뭐 데스타마타의 혈통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기대치는 없을 것 같아요. 얘네들 혈통이 그렇게 잘 뛰는 마필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 마지막에 9번 럭션인데 이 클레오파하고 럭션하고 좀 비교를 해볼까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한번 딱 그 체형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체형이 좀 눈에 안 띄신다면 걸음걸이를 한번 체형을 본 다음에 구분이 안 된다. 그랬을 때는 걸음걸이를 한번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얘는 7번이고 얘는 9번이기 때문에 7번, 9번이 분명히 따로 나올 거랍니다. 윤승할 때 7번, 8번, 9번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 7번 보고 저게 늦게 나오면 이게 비교가 안 되죠. 두 마리가 같이 가면 비교가 더 쉬운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일단 그 동체 있지 않습니까? 동체를 가만히 보신 다음에 클레오파의 걸음걸이를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럭션의 그 동체와 지나간 다음에 럭션의 동체와 걸음걸이를 보세요. 그러면은 좀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클레오파 같은 경우는 뭐 힘이 차면서 뭔가 달라질 여지가 있지만 이 럭션 같은 경우는 좀 아까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워커 신고 뛰는 것 같다. 아까 드렸어요. 뭐 제가 하도 똑같은 말을 많이 해서 얘는 보면 동체가 조금 느려요. 유연성이 조금 떨어져요. 거기다가 이제 이 발 쓰는 게 좀 둔탁해요. 지난번 뛰는 걸 보니까 뒤에서 조금 안배하니까 라스트에 조금 그냥 꾸역꾸역 뛰더라고요. 그래서 저 말은 힘을 많이 안배해 줘야 되는구나. 그게 누굴 태워요? 임다빈 기수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임다빈 기수하고 이동화 기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두 기수는 조심해야죠. 근데 이동화 기수는 벌써 어떤 레벨이 이만큼이 있다면 이 임다빈 기수는 힘 안배 같은 건 잘하는데 조금 라스트에서 몰아대는 게 조금 이동화 기수하고 비교했을 때 거기서 조금 더 자기 본인 스스로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좋아요. 제가 예전에 윤태혁 기수를 말씀을 드렸죠. 그와 같은 맥락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거예요.
이 전개는 기가 막혀. 어떻게 보면 제가 그 당시에도 그런 말씀, 문세영 기수보다 더 전개는 잘한다 이거예요. 힘한배 이런 거 전개. 근데 라트에서 몰아대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하도 궁금해서 제가 출입 기자들한테 좀 부탁을 했죠. 그랬더니 체중 조절을 심하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은태혁 교수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건 제가 속내를 모르니까는 저게 왜 조금만 말머리만 좀 강하게 해줬으면 좋을 텐데라는 그랬는데, 저도 체중을 좀 많이 감량을 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 고충을 알아요. 제가 당시에도 또 말씀을 드리지만 예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죠. 제가 2손가락 안에 들었어요. 체중이 제일 많이 나가기로. 예전에 오래된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 윤치훈 조교사라고 있었죠. 저보다 1년 선배고 둘이 항상 붙어 다녔어요. 체중 빼러. 보통 일주일에 6kg, 7kg 뺐어요. 많을 땐 더 많이 뺀 적도 있고. 근데 52kg가 한계 체중이지 않습니까? 기수들이. 근데 제가 경마 끝나고 조금 이렇게 먹으면 그냥 57kg, 58kg예요. 제가 평균 57, 58kg 나갔어요. 평균 일주일. 그럼 또 먹고 나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또 체중 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한참 크는 나이에 20대 때인데. 자,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말머리가 좀 약했는데, 이 임다빈 기수도 보면 좀 윤태혁 기수를 연상하게끔 하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린 건데, 근데 말머리는 강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요 임다빈 기수가 등자가 길기 때문에 몰아대는 게 좀 안정적이지 못해. 여러분들 제가 예를 들면 그 멀로 기수지 않습니까? 라스에서 보면 제가 따로 이제 시간 내서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간 말머리는 움직이지가 않잖아요. 이 상체가 말하고 그야말로 입마일치잖아요.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기수는 다 이렇게 떠 있잖아요. 자수가. 우리나라 기수라고 하면 좀 그렇고, 웬만한 기수를 보면 다 자세가 이렇게 떠 있어요. 말장당에서. 이것도 예전에 한 얘기인데, 어떤 그 선배가 말을 가르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느낌을 갖고 엎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딱 말하고 붙어 있을 수 있다고. 말에게 아무 데미지를 주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기수들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기수들을 보면은 조금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건 제가 우리나라 기수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비교가 되니까 좀 말씀을 드린 거고, 하여튼간 이 럭션이 힘한 배를 하면 조금 더 이런 느린 경주에서는, 또 거기다 외곽에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할 수 있죠. 얘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모래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5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1200m죠. 예. 12마리가 출전해 있고요. 이 경주는 참 그렇습니다. 이 가나 패션이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조교 동영상 보시는 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이거 조교 보면 못 사요. 배팅 못 해요. 절대 못 합니다. 정말 부자연스러운 걸음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실전에서 얼마나 더 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경주에서 아주 쉽게 선행을 가면은 좀 그렇겠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5번 이제 그린 드래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선행력은 더 좋아요. 근데 쟤도 지금 보면 체형에 비해서 좀 뭐랄까요? 어떻게 표현해드려요? 하여튼간 부자연스러워요. 좀 매끄러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쟤는 선행만 가서 주러가 얼만큼 쟤한테 좀 유리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도망을 가야 돼. 느린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1번, 4번, 9번, 10번, 12번 이런 마필들이 그린 드래곤을 다 압박을 해요. 압박을 하기 때문에 오래 버티지는 못할 겁니다. 지금 기록을 봐도 보여주지 않습니까? 1200m에서 선행은 못 나섰지만 나치에서 무너졌고, 선행 또 따라가가지고 간신히, 그건 육군 시절이었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이제 선행 가가지고 라스트에서 있었어요? 13초 8이면 거의 걷다시피 한 거고요. 자, 그다음에 4번 고고스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누구죠? 이동화 기수가 탔던 6월 달에 제가 이마피를 추천드렸어요. 이 남산 초콜릿이 이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남산 초콜릿 그 다음에도
이번 주에도 나오나요? 그 다음에 또 우승을 해요. 멀로 기수가 타고. 근데 그 경주에서 따라갔어요. 그죠?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도 그 뒤에서 온 8번 달았을 거예요. 남산 초콜릿이. 아마 그런 걸로 기억하는데. 고고스타가 더 유리한 전개를 고지를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라스트에서 남산 초콜릿에게 덜미를 잡힌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봐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동안 그 고고스타가 잘 뛰어왔다면 모르죠. 근데 뭐 딱 한 번 이제 그 컨디션 좋아지고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좀 어필해 드렸었는데 그 전에 사실 뛴 게 없어요. 그러고 나서 그 남산 초콜릿에게 졌어. 근데 지난번에 봐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왔어요. 선행 갔습니다. 선행을 가서 왔어요. 이동학 기수가 이제 느낌을 받았다 그럴까요? 이제 알았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 경주에서 제가 선행을 가느냐, 못 가요. 따라가서 되느냐? 위험성이 있죠. 그죠? 따라갔을 때 뭐 뒤에서 남산 초콜릿에게 졌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선행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얘보다 빠른 마필이 많이 있다라는 거. 물론 몰아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힘을 써서 갈 수 있겠느냐? 가서 버틸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외곽의 키노브 레이싱, 이거 지난번에 골드파워 이런 거 없어요. 말이 없습니다. 말이. 한강 매직. 요 한강 매직이 조금 조교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계속 걸어만 다니더라고요. 그죠? 걸어 다니고 수영 조교를 대신했고 구보 간신히 하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하나 추천드릴 마필이 없습니다. 헤라블레이드요. 98번 헤라블레이드. 이것도 뭐 체구가 워낙 작아가지고 뭐 봐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마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가나 패션의 현장 컨디션입니다. 여러분들 그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지금 뭐 제대로 조교를 못했잖아요. 맨날 구보 2바퀴, 많아야 3바퀴, 1바퀴. 그 부자연스러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건빛 동영상이 유료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한 번쯤은 그 정도는 좀 한 달에 15,000원인가 뭐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들은 거죠. 뭐 어디 본 건 아니고 다른 그 분이 15,000원을 낸다 그러더라고요. 입금시킨다 그러더라고요. 결제한다 그래야 되나? 예. 저도 15,000원인 줄 알고 있는데 그 정도 한 달에 15,000원이면은 뭐 일반적으로 조교를 안 보시는 분이라면 뭐 그저 그 정도는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배팅 하시는 입장이라면. 아무튼 이런 것들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뚜렷하게 여기에 어떤 그 마필을 저는 추천드릴 마필이 없습니다. 예, 7경주였습니다. 자, 8마리가 출전해 있는 8경주입니다. 1800m고요. 이 경주는 여러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유일하게 지금 제가 건핏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건핏하고 저하고 전혀 뭐 연관이 없습니다. 전혀 연관 없고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하시라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좀 보고 비록 화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조교 관찰이 안 되면은 그런 것들은 좀 봐주면 제 얘기와 매치를 좀 시키면 얘기를 듣고 만약에 방송을 보신다면 그런 것쯤은 한번 보면 배팅이 주저주저 돼요. 안 돼요. 예. 그런 거를 그냥 무턱대고 기록만 좋다고 해서 공략하는, 물론 올 수는 있습니다. 상대가 약하면은 올 수는 있지만 그런 위험성을 갖고 배팅을 해야 되겠느냐. 제 얘기는 그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1번 이제 에이스 함성입니다. 이 경주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주가 이 에이스 함성도 2주 만에 출전하기 때문에 뭐 조교가 뭐 이렇게 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강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까지 제가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마필에 타는 방법이라든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떻게 했어요? 뒤에 있으라니까요. 왜 나오냐고요. 뒤에 나오잖아요. 지금 앞에 가가지고 이런 열린 문한테 지는 말이, 이게 지금 그 전에 뛴 걸 보자. 머니지프, 노던타임, 럭키형, 남산시대 이런 마필들하고 뛰는데 열린 문하게 진다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힘한 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물론 올 수 있어요. 그 김옥성 기수처럼 저 건너편에 가서 무빙해 다 때려잡고 넘어가가지고 낮에 다 서서 오잖아요. 걸어오잖아요. 그거 조금만 세면 죽는 거예요. 그게 때에 따라서는 그게 필요하지만 얘가 갖고 있는 그런 장점을 더 살려주는 게 기승술이죠. 더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매번 바닥에 있다가 안 되니까 자기가 기승 경력이 지금 뭐 1, 2년이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면은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측했냐면, 저 기수는 직선에서 어떤 말몰이가 자신이 없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갖게끔 만들어요. 안 그러냐고요. 그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마필의 어떤 그 장점이 취입이면 그걸 살려줘야 되는데 중간에 무빙을 한다? 그냥 바닥에 누워있으면 어때요? 말몰이가 그렇게 약한가? 참 그런 거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자, 이런 그 다음에 이 머니지프, 여기 그 다음에 또 뭐죠? JS 군주, 이런 마필들, 이게 원래 깨지는 경주예요. 얘네들이 지금 출전 등록은 해놨지만 출전 의사가 없었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그 건빛 동영상을 한번 볼게요. 얘네들이 빨간판이에요. 빨간판. 그러니까 이번 주 출전하는 말들은 노랑 제킹을 달게 돼 있잖아요. 근데 조교를 하다 보니까 아직 안 돼 있어. 조금 더 조교를 해야 되겠어. 그래서 나 이번 주에 출전 등록을 시켰지만 출전 안 할래.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뭐 조교가 됐다 안 됐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잖아요. 저게 뭔가 출전은 등록은 시켜놨지만은 뭔가 아직 덜 돼 있구나 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 번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하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자꾸 조교 동영상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없어요. 이 노던타임도 지난번에 추천드렸지만 지난번보다 말 못해요. 못한데 지금 다 뭐 다음 주에 말이 덜 돼서 다음 주에 출전하려고 하는 말들, 또 2주 만에 나와가지고 조교 조금 약하게, 다 이런 말필들이에요. 이거 뭐 어떻게 공략을 하냐고요. 최강 파티 하나만 조교 제대로 했어요. 근데 얘는 제가 알기로는 1800 한 번? 두 번? 뛰었네요. 뛰긴 뛰었네요. 1800을 두 번 뛰어봤나요? 세 번? 예, 세 번 뛰어봤는데 1800에서 보여준 게 없어, 장거리에서. 조교는 제대로 했어요. 제대로 했는데 얘 하나만 지금 조교 제대로 했을 거예요. 뭐 TK데이는 맨날 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얘도 보면 윤승할 때 보면 정말 그 뻣뻣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습니다. 근데 그 동체의 힘 때문에 띄워주는 거거든요. 동체로 버텨내는데 결정타가 없잖아. 이런 만세, 라피어반, 이런 마필들에게 지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단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경주도 여러분들 섣불리 공략을 해서는 안 되겠다. 위험하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8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9경주입니다. 요경주는 매직 주니어, 이 말이 맞죠? 매직 주니어. 매직 넛이네요. 매직 시리즈가 많아서 매직 넛이, 이게 아마 일요일날 나올 것 같고요. 글프랜시스 그레이스킨, 예, 맞습니다. 이 5번 나이나이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이게 꼭 모래 여파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가 탔는데도 인기 6위였었어요. 아까도 이제 그런 예를 드렸는데, 얘 사실 능력 없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티나를 축으로 해서 이게 적중이 안 됐던 경주입니다. 적중이 안 됐는데, 머릿속에서는 이 얘기 해라 좀 지시를 하는데, 그렇게 제 머릿속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하면 좀 뛰고 난 다음에 결과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안 드리겠고, 하여튼간 52kg의 부담 중량이긴 하지만 지난번에 10번 게이트에서 문세영 기수가 조금
늑발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고 좀 스피드가 안 났죠. 나와가지고 늑발이라는 건 발주대를 안 나오는 게 늑발이고 나와가지고 스피드가 없는 건 가속이 안 되는 거거든요. 발진이 안 되는 겁니다. 발진 스피드가 없는 겁니다. 늑발이라는 건 게이트 문이 열렸을 때 안 나오는 게 늑발이고 더 심하면 고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딴 얘기한다. 스타트에 나와가지고 무리가 쫙 지나가는데 얘가 늦어. 이거 늑발이라고 그래. 그 늑발 아니에요. 그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없는 말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그 발주대에 들어가서 타보면 알아요. 느껴보면 알아요. 탕 하고 나갔는데 같이 나왔는데 자네들은 막 가는데 나는 못 따라가. 이게 늑발이에요? 아니죠. 딱 앉아 있으면은 탕 하고 튕겨나 나갈 때 남들은 다 나가는데 나는 한 박자 늦게 나가는 거. 이게 늑발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있지만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만하고요. 아무튼 그 10번 게이트에서 티나는 뒤에서 날라왔고 그 앞에 뭐죠? 뭐가 가는데 이 피어나다. 그 또 뭐야? 불의 여왕, 스마트 아이 이런 어스레기들이니까 문세영 기수 기승술이 돋보였던. 그렇다고 해서 이혁 기수가 기승술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혁 기수가 좀 오히려 힘 한 배 잘하고 라스트에서 몰아대는 거 보세요. 이 정도 뭐 추진하는 거면은 뭐 이혁 기수 뭐 많이 욕하는데 저는 뭐 저하고 이렇게 어떤 그 제 했던 그 뭐랄까 어떤 전개나 그런 것들을 보여줘서 뭐 좋은지 몰라도 다른 분들은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인기만 빠지고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이혁 기수가 보면 뭐 인기마일 뿐이에요. 능력만은 아니고 인기마일 뿐인데 그런 거 못 들어오면 막 인기만은 빠지고 비인기만은 들어오고 이제 고배당 터뜨리고 막 그런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요. 기수 심리가 그래요. 왜냐하면 내게 인기가 없으면 편안해요. 마음이. 그렇게 할 수. 근데 내가 인기말을 타잖아요. 이거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거 못 들어가면 또 욕먹을 텐데. 계속 조바심을 내요. 그러면 말도 그걸 느껴요. 말도 느끼고 사람도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실수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실수가 얘한테는 크게 다가오는 거, 커지는 거죠. 라스트에서. 입상이 안 되는 거죠. 요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편안하게 또 아까 얘기했던 멀로 기수의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 맥락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제 이 마필 자체는 둔탁한 마필이에요. 왜 이렇게 장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아니 그동안 인기 없던 마필이 인기말을 만들어 버렸어요. 예상가들이. 뭐 저는 예상 들어와도 안 합니다. 다시 뛰어도 이 마필은 오늘 같은 편성에서는 예상을 안 할 거고. 그다음에 이 쿨 프린세스입니다. 말씀드렸죠. 체장이 길기 때문에 지금 박우론 기수가 이런 전개 저런 전개 다 해봐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난 게 뭐예요? 힘 한 배. 지난번에도 따라가죠. 딱 내치기에서 따라가가지고. 근데 라스트에서 체장이 기니까 어때요? 걸음이 느려요. 탄력이 쌈박하게 나오질 않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어떤 작전일지 모르겠어요. 일단 뭐 얘가 그렇게 빠르진 않죠. 안쪽에 2번 뭐예요? 터프맨이 있고 8번 매직 주니어 이런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넘어가서 이 긴 체장을 갖고 있는 마필이 힘을 쓰고 가서 버텨내기는 좀 어려울 거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는 마필은 이제 그레이 스킨이 있고요. 안쪽에 이제 슈퍼 액톤이 있습니다. 이 슈퍼 액톤도 보면은 아까 이제 제가 그런 말씀드려요. 말 껍데기는 기가 막혀요. 껍데기는 기가 막힌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말의 유연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껍데기가 기가 막히다는 건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체형이 좋아요. 체형이 좋은데 얘가 성격이 있다 보니까 빠릿빠릿해 보이는 거죠.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유연성이 없어. 아무리 근성이 좋아도 그런 건 단거리에서 통할 수 있어요. 근성 하나로 뛴다면. 근데 이 장거리까지 섭렵을 하려면 근성 플러스 물론 체형에서 나오는 파워도 있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유연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근성 유연성이 있어요. 체구가 작아도 근성 유연성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어떤 타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파워까지 있으면 금상첨화죠. 이런 마필들은 거의 뭐 명마 수준에 갈 수 있어요. 인류마 수준에 갈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인류마고 말 잘 들으면 거기에 명마가 되는 거죠. 근데 요 슈퍼 액톤이 그런 단점을 갖고 있어요. 약간 경직된 몸을 갖고 있어요. 근데 말이 까불고 나대고 그러기 때문에 탁
한눈에 보면 말 좋은데? 라고 느껴지지만 그런 유연성이 조금 떨어지는데, 일단 이번에는 뭐 슈퍼액톤 멀로기수 같다고 앞에 있는 마필들이 조금 무기력하게 이렇게 지구력이 없기 때문에 좀 한번 좀 공략을 해볼 만하다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타라입니다. 이게 지금 그 박대영 조사가 관리하다가 22주로 와가지고 그러니까 부상 때문에 공백기를 갖고 있다가 체중이 빠지면서 지금 다시 정상 체중으로 오면서 지금 적응하는 그런 단계예요. 근데 얘도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런 맥락입니다. 이 4살짜리인데도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발 쓰는 게 조금 현란해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발 쓰는 거 그러면은 모든 걸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부분을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발 쓰는 게 이 어깨에서부터 내 사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보면은 동체하고 그 리듬이 안 맞아. 그렇게 표현을 해드려야 될까요? 예. 조금 약간 보면은 거기까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는데 뭐 힘이 차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죠. 잘 먹고 운동 잘 하고.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플러스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 누가 타요? 이동화 기수요. 거의 바닥에 있을 겁니다. 순발력이 원래 없기도 하지만 이런 경주에서 지금 여기 보면 추임마가 뭐 있어요? 초토마하고 얘밖에 없죠. 초토마, 타라, 스마트 전사? 얘도 아니고.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건질 수 있는 건 슈퍼액톤이고 그레이스킨 이런 마필들이 앞에서 버텨내지 못할 때는 이런 타라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구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마리가 출전한 오늘 마지막 경주입니다. 이 경주는 뭐 그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티즈 에너지가 여기 나오네요. 이 초인 강자입니다. 초인 강자. 딱 하나 이 경주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강하게 어필해 드리는 경주입니다. 초인 강자인데 참 480kg 나가는데 왜 이렇게 못 뛰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전에도 이제 주한별 기수가 승할 때 주한별 기수 좀 흉 좀 볼게요. 조금 흉 좀 보고 갈게요. 이거는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기승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팔꿈치의 위치를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고삐를 이렇게 말 목에 잡았을 때 여기가 이게 말 목이라 그러면은 주먹이 이렇게 내려와 있죠. 이렇게 옆으로. 요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곡선이 돼 있지 않습니까? 말 기꼬가 이제 딱 하고 옆으로 이렇게 이제 두툼하죠, 목이. 그러니까 요 기꼬요. 여기 딱 사람으로 치면 여기. 그러면 멀로 기수는 주먹이 여기 있죠. 주먹이 여기 있고 팔꿈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기수들은 문세영 기수가 그나마 이게 이렇게 일자로 돼 있어요. 그 정도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만약에 상체를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체를 밑으로 들어가면 팔꿈치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꿈치를 내리면 상체가 내려가요. 말하고 딱 붙어요. 팔꿈치를 내리면. 그럼 멀로기수가 팔꿈치를 내리니까 어때요? 자세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딱 붙어 있어요. 그럼 말이 리듬을 옆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앞뒤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붙잡고 이렇게 리듬을 맞춰주면 돼요. 딱 주먹은 가만히 있어야죠. 여러분들 이 주먹이 무척 중요해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풀어버린다고 고삐를. 말이 끌면 땡기겠지만은 말이 안 끌면 어떻게 돼요? 붙잡고 있는데 담들은 다 도망가는데 내 말은 안 뛰어가. 거기를 못 쫓아가. 그러면 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더 뛰지 말라는 얘기거든. 근데 이거를 주한별 기수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팔꿈치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목에서 주먹이 떨어져 있어요. 항상. 그럼 이게 여러분들 아무리 위에서 기수가 중심을 잡는다 해도 주먹이 막 이렇게 흔들려요. 그럼 말이 여기서 얼마나 얘가 지금 뛰려는 거야, 쓰려는 거야. 이거 몰라요. 말도. 그런 겁니다. 근데 모든 말이 다 그래요. 모든 말을 모든 말은 뺄게요. 그건 뺄거예요. 저거 있죠. 센스쟁이 같은 거 보면. 근데 그 팔 벌어지는 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 기승 자세예요. 주한별 기수의 기승 자세가 조금 이렇게, 그 다음에 발꿈치가 내려가 있고 무릎은 항상 벌리고, 라스트에서는 무릎을 모아야 된다니까요.
중간에는 뛰더라도. 왜냐하면 중간에는 말에 힘을 안 배려주기 때문에 무릎을 굳이 붙일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떨어뜨리는, 여러분들 기술을 보면은 막 뛸 때 보면 무릎을 이렇게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리듬을 맞춰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라스트 홈은 어떻게 돼요? 그 말의 리듬을 맞춰주기 위해서 무릎을 붙여야죠. 붙여서 무릎으로 말의 리듬을 맞춰주면서 밀어주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기자입니다. 여러분들 태권도 할 때 기마 자세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거예요. 무릎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이 어깨를 밀어주는 겁니다. 같이. 손하고 같이 밀어주는 거, 리듬을 맞춰. 근데 중간에 그 리듬을 맞춰주면 어떻게? 말은 빨리 뛰라는 줄 알아요. 힘을 써버리는 거죠. 근데 중간에 힘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라스트에서만 힘을 쓰면 온 힘을 다 쓰는 게 라스트인데. 예. 그런 건데 거기서 자꾸 이게 무릎이 벌어지고 이 발꿈치가 내려가기 때문에 발 뒤꿈치가 앞꿈치보다 내려가기 때문에 무릎보다 앞꿈치가 앞으로 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세는 뒤로 가 있어요. 뒤로 갈 수밖에 없죠. 발 뒤꿈치를 올리고 상체를 내리면 어떻게 돼요? 말의 기수의 중심은 말의 앞다리에 있어야 돼요. 허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뒷다리가 들어오기 위해서 전경 자세, 몽키 자세라고 그러죠. 취하는 게 그 이유거든요. 뒷다리의 추진력을 살려주기 위해서 엉덩이를 드는 겁니다. 엉덩이를 들었을 때 엉덩이만 들면 됐냐? 뻣뻣이 앉아서 이러고 들고 있으면 뭐예요? 엎드려야죠. 엎드려서 말의 앞다리의 중심이 사람의 이렇게 가슴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머리면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 앞에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말이 착질하면 뒷다리가 쫙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전경 자세입니다. 전경 자세. 뭐 몽키 자세, 전경 자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전부 다 기술 중심이 뒤로 가 있어. 거기다 고삐는 이러고 잡고 있어. 그러면 어때요? 말이 한 발 뛸 때마다 철렁 이러잖아요. 주먹이 철렁. 몰로 기수 보세요. 고삐 딱 모가지에 붙어 있잖아요. 주먹이. 근데 여러분들 그거 선행,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수가 선행을 갈 때 한번 보세요. 주먹 딱 보세요. 선행 갈 때는 편하게 가니까 말이 끌고 가니까 딱 붙들고 있을 수 있어. 근데 뒤에서 따라가는 기수들 다 주먹 위치를 보세요. 덜렁 저거 빨리 따라가야 되는데 다 이렇게 급해. 아닌 경우도 있지만, 예. 나는 이제 추입을 시도하려면 내가 그럴 필요가 없지. 아까 말씀드렸던 조현필 기수 센스쟁이는 딱 붙들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타면 되죠. 그냥 그 뭐 너트 플레이 뭐 이런 거 타는 거 막 고삐는 다 벌어져가지고 주먹은 다 벌어져.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예.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만 더 이렇게 한 템포 좀 쉬었으면, 한 박자만 쉬었으면 되네. 그 뭐 너트 플레이 지난번에 처음에 데뷔전 때 타만시 기수하고 두 번째 조한별 기수 낮에 날라오는 거 12초 6인가 끊잖아요. 그걸 뭐 따라가기는.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 초인 강자인데 지난번에 이제 아연 김하영 기수인가요? 뭐 제가 뭐 다른 기수 얘기했는데 김하영 기수도 지금 지난번에 좀 차마 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탔거든요. 근데 이 안토니오 기수는 지금 사실 가늠을 못 하겠어요. 어떻게 탈지. 이게 참 가끔 보면은 도깨비 같은 전개를 해요. 뒤에 있겠지 그러면 앞에 있고, 앞에 있겠지 그러면 뒤에 있고, 뭐 그런 기수인데 그냥 저는 안토니오 기수가 딱 조교하는 거 보고 네가 알아서 타겠지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 얘를 좀 축으로 공략하는데 기본권은 TG 에너지입니다. TG 에너지 있고 나머지 마필들은 좀 받치는 쪽으로 좀 추천을 드릴까 싶은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초인 강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초인 강자가 한 486, 지난번에 476kg 할 때 제가 체중이 한 10kg 불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10kg 불어 갖고 나왔어요. 근데 조금 이 마필은 어떤 그 전개, 힘안배 이런 걸 기가 막히게 해줘야 되는 그런 마필이다 까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인데, 좀 그게 조금 뒷받침이 안 됐어요. 정상적인 체중은 갖고 나왔는데 그게 안 됐어요. 얘가 476kg에서 입상을 했다고 476kg가 아니라 조금 저는 파워가 생기려면 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느꼈기 때문에 체중이 좀 불면 좋겠다까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뭐 체중이 심하게 빠지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축으로 좀 공략을 권해드릴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 10경주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8월 13일 토요일 야간 경마로 치러지죠. 제가 좀 인사 말씀을 짧게 하느냐고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좀 많은데 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좀 자르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예, 지금 보니까
거의 50분을 좀 혼자 떠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제 비는 다 그친 것 같고 뭐 월요일인가부터 다시 비가 온다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큰 비가 안 왔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들 물 조심하시고요. 일요일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하였습니다.